이전 영상에서 아이들은 이미 학교 입학 전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1학년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 계산을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뭘 가르치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아이들이 계산의 답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과정이 우리 어른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덧셈과 뺄셈, 예를 들면 이런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의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제시된 과정을 천천히 되돌아 보세요. 제가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덧셈과 뺄셈의 풀이 절차를 이미 습득해서 알고 있어요. 수학에서는 이러한 풀이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알고리즘은요, 1학년이 아닌 초등학교 2학년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3학년에 올라가서 1년 이후에 1학기에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으로 확장하면서 알고리즘의 습득을 완성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는 덧셈과 뺄셈의 답을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1학년에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암산으로 그냥 즉각 답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답을 구했냐고 물어보면 설명도 못해요. 그냥 즉각 답을 구했으니까요. 그렇다면 1학년 아이들은, 그리고 취약전 아이들은 아직 알고리즘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덧셈과 뺄셈의 답을 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취약전 아이들에게 덧셈과 뺄셈 문제를 어떻게 제시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덧셈 문제는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썰매장에 7명이 타고 있거든. 6명이 더 들어가면 모두 몇 명? 뺄셈 문제. 12개의 종이컵을 모두 색칠하려고 하는데 3개를 색칠해서 몇 개를 더 색칠하면 다 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시했죠. 이 문제들을 제시할 때 우선 숫자가 아니고 언어로 기술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아라비아 숫자 사용, 학교 입학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오로지 말로 묻고 말로 답하는 거죠.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 오로지 모두 몇 개 또는 남는 거는 몇 개, 이렇게 몇 개인지를 구하는 개수 헤아리기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덧셈과 뺄셈이라는 용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개수 세기로 답을 구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덧셈과 뺄셈이지만 취약전 아이에게는 수세기 활동을 요구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이러한 덧셈과 뺄셈 문제를 처음에는 수세기에서 답을 구하다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익히고 나면은 와인이 숙성 과정을 거치듯이 아이는 더 이상 수세기에 의존하지 않고 암산으로 답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 암산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요할 수도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목격하겠지만 아이의 수학적 사고 발달 단계를 이해하지 못한 어른들이 억지로 암산을 강요해서 아이를 힘들게 합니다. 물론 그 이유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초등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초등수학만 알았지 유아수학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유아수학을 공부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유아수학과 초등수학을 두루 살펴보고 난 지금,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1학년의 덧셈과 뺄셈 단원의 핵심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학년의 덧셈과 뺄셈 단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취약전에 익혔던 모두 몇 개 또는 남는 것은 몇 개라는 개수 세기가 덧셈과 뺄셈이라는 수학 용어로 바뀐다는 것. 두 번째, 9개, 12개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의 수량들을 추상적인 상징기호 아라비아 숫자 9, 12로 표기한다는 것. 간혹 1학년 아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덧셈과 뺄셈을 하는 아이를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은 수세기 능력이 충분치 않아서 아직 자유자재로 개수 세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가 아직 익숙치 않아서 숫자만 보고 수량이 몇 개인지를 파악하는 능력, 그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제시된 그림과 같이 숫자로 이루어진 수직선 이미지, 이걸 머릿속에 그리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1학년 덧셈과 뺄셈의 세 번째 핵심 내용,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걸 말씀드리죠. 제시된 문제 상황을 덧셈 기호 플러스와 뺄셈 기호 마이너스 그리고 등호라는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여 형식화된 수학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어렵고 복잡한 수많은 수학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1학년은 덧셈과 뺄셈이라는 생애 최초의 수학식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덧셈과 뺄셈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덧셈과 뺄셈을 가르치겠다고 나섰다가는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게 되거나 자존감을 잃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거꾸로 됐나요? 이런 표현을 제가 인용했는지, 왜 인용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에도 암산과 같은 어른들의 풀이 과정을 무작정 강요하는 거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건요,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지적 폭력을 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지적 폭력이라는 표현이 조금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결코 과장이 아님을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제가 펴낸 책에 느린 수학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잠시 느리게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우면은 지름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르침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은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배움의 주체인 아이가 지식을 만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배움의 주체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해, 즉 그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사고가 흐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Good day.